안녕하십니까, 샤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는 골다공증 약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그 뉴스에서라도 그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턱뼈가 괴사됐다, 턱뼈가 이제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런 뉴스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턱뼈 괴사증이 심해지면은 골수염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장기간 그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심하면은 턱뼈를 잘라내야 되는 턱뼈 절제까지 해야 되는 중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 턱뼈 괴사증이 골다공증 약 때문이라는 건데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그 많은 연구들과 리포트를 보면은 이 골다공증 약을 먹는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4%, 그리고 주사제까지 합하면 약 6%의 사람이 이 턱뼈 괴사증에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골다공증 약을 장기간 복용하는 사람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이 턱뼈가 녹는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또 문제가 뭐냐면, 그 한국의 뭐 뉴스를 보니까 그 치과 의사들 중에서 이런 그 턱뼈 괴사, 골다공증 약하고 턱뼈 괴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60% 관련돼 60% 정도 있었고, 또 의사가, 치과 의사가 환자한테 수술 전이나 진료 전에 혹시 뭐 골다공증 약을 섭취하느냐, 복용하느냐고 물어본 경우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도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치과에 갔을 때 뭐 뽑고, 저도 임플란트 했는데 그때 뭐 골다공증 약 먹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려니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에는 내가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으면,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하고 의사한테 다짐을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 약이 어떤 거냐면요, 이 뼈가 분해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뼈가 왜 분해되느냐 하는 것부터 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뼈는요, 우리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딱 굳어져 있어서, 고정이 돼 있어서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뼈는 살아있고 숨쉬는 조직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뭐 머리카락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빠지고, 눈썹도 빠졌다 다시 나고, 피부도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피부가 이제 벗어지고 또 새로운 피부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뼈도 그 뼈 조직이 뭐 손상을 받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그 뼈는 이제 녹아서 긁어내서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뼈를 만들어주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정상적인 그 뼈의 재생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 몸이 칼슘을 필요로 할 때가 이제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근육을 사용할 때 근육이 수축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될 때 신경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산화가 되면 그 산성화된 우리 몸을 중성화시키는 중화 물질로서 그 칼슘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약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럼 골다공증 약은 뭐 하는 거냐면, 뼈를 분해하는 오스테오클라스트라는 세포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골다공증 약이 근본적으로 뼈를 분해하는 거를 못 분해하게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면 뼈를 깨져서 안 나가게 해주니까 내 뼈가 튼튼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공학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 뼈에 보면은 그 스폰지 본이라 그래서 이 외뼈하고 속뼈가 달라요. 속뼈의 구조가. 이 외뼈는 컴팩트 본이라 해서 굉장히 단단한 뼈고요. 안에 거는 스폰지 본이라 해서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에 에펠탑이 있죠. 에펠탑. 그 에펠탑의 구조를 보면은 걔가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뭐 이렇게 X자로 주르륵 연결해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걔가 재료를 제일 적게 쓰고 공학적으로 제일 안전한 형태의 탑이에요. 우리 뼈가 그 스폰지본이 구멍이 나 있는 것은 뼈가 우리가 통뼈라는 거 있죠. 통뼈가 강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구멍난 적절하게 공학적으로 구멍이 잘 나 있는 스폰지본이 훨씬 튼튼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통뼈가 튼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이 하나 나올 텐데 보시면 그 뼈가요 툭 하고 잘라졌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라졌냐면 이 뼈가 오스테오블라스트는 작동하는데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골밀도가 올라갔는데 공학적 구조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뼈가 부러질 때 이렇게 딱 칼로 두부모 자르듯이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가 찢어지듯이 부러지는데요. 그래서 조각도 나고 뭐 그러죠. 뼈 조각이 났다 그러죠. 그건 건강한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지금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어서 골밀도가 올라갔다고 겉으로 보이는 거. 그러니까 T스코어는 올라갔어요. 겉보기에는 골밀도가 올라갔는데 얘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통뼈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넘어지면은 그냥 엿가락 부러지시지. 좋은 예네요. 우리 엿 있죠. 가래 엿. 이렇게 뭐 옛날에 엿장수들이 뭐 이렇게 가위하면서 팔던 엿. 그거 툭 치면 그냥 뚝 부러지잖아요. 그렇게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다공증 약을 오래 복용을 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골밀도가 올라간다고 겉으로만 보여졌지 실제로 뼈가 튼튼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뼈의 구조적 특성을 잘 이해 못한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냥 T스코어만 올려주는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골다공증 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약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크게는 뭐 세 분류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처방되고 제일 많이 사용되는 약으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계열의 약이 있는데 그 약들 종류에는 제일 유명한 게 포사맥스 그리고 뭐 액토넬 그다음에 보니바 1년에 한 번 주사로 맞는 리클라스 같은 게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폐경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성 호르몬이 골밀도를 높여주고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이 되면서 그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이 골밀도를 유지하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르몬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항체를 이용하는 방법이 요새 새로 나와서 뭐 주사를 맞는다든지 뭐 그런 크게 세 가지 종류의 골다공증 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뭐 제일 많이 처방되고 제일 많이 먹는 그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포사맥스 그거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이 포사맥스 부작용은요, 일반적인 부작용으로는 뭐 붓는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뭐 이 가슴의 통증, 흉부통 뭐 이런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부작용으로 치고요. 좀 심각하다 이렇게 분류된 부작용으로는 2007년에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발표된 걸로 이 근골격계의 굉장히 심한 통증, 그러니까 이제 뼈하고 막 이 근육이 뭐 엄청 아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08년 1월 달에 FDA가 그 심방세동, 그 뭐냐면 이 우리 심장에 있는 그 방, 뭐 심실이고 심방이 있잖아요. 그 우리 몸에 두 개의 심실과 두 개의 방이 있는데 심방이 있는데 그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막 뛰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0년에 또 FDA가 뭘 발표했냐면은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 특별히 이제 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포사맥스 같은 이런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은 대퇴골하고 골반뼈가 이제 부러지기 쉽다. 이거 넌센스 아닙니까?
골다공증 약을 먹어서 뼈가 튼튼해져서 뼈 부러지지 말라고 약으로 허가해줘 놓고 자기들이 이거 오래 먹으면요 뼈가 부러져요. 응? 그런데 의사들은 이걸 알고 처방하고 뭐 이런 위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2011년도에 또 FDA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 포사맥스 같은 골다공증 약을 오래 먹으면은 식도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골다공증 약 먹을 때 뭐 30분 동안 뭐 눕지도 마라, 움직이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이 식도로 이제 그게 역류해가지고 뭐 식도에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건데 이게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12년도에 아주 뭐 정말로 이거 말도 안 되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서 2012년도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이거 골다공증 약이요. 이 포사맥트 같은 골다공증 약이요. 별로 효과 없어요. 5년 정도 지나면 효과 거의 없습니다. 이런 발표했어요. 응? 그래서 이제 또 의사들이 이제 의학계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포사맥스 같은 약을 먹으면 5년 복용하고 또 쉬었다가 먹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응?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의사들이 이걸 알면서 왜 이런 얘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런 방구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FDA가 자기가 말했잖아요. 약을 허가해준 FDA가 이 약 먹으면 이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약을 먹으면 약이 몸속에 얼마나 오래 남아있나 뭐 그런 걸 재기 위해서 half-life라는 시간을 재요. 근데 이 포사맥스 같은 거는 그 half-life가 10년이 넘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사맥스를 먹었어요 내가. 그러면 그 약 성분이 내 몸에서 없어지려고 그러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보자고요. 어떤 분이 포사맥스를 5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알게 됐어. 이거 포사맥스 먹으면 뭐 이렇게 뼈가 부러지고 뭐 괴사되고 뭐 신장이 망가지고 뭐 이런 걸 알게 됐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먹겠다.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약 성분이 10년 이상 남아 있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65살에 먹었다 그러면 80세가 지나야지 그 약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포사맥스로 인한 후유증이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5년간 지속된다 그러면 그걸 알면 누가 쉽게 그냥 약 주시니까 약 먹을게요.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약을 먹을 때 내가 이 약을 왜 먹는지,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걱정해주고 대신 살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좀 얘기가 뭐 자꾸 길어지니까 이 제일 많이 먹는 골다공증 약 이거 하나로 이제 얘기를 끝낼까 했는데 제가 우연히 한국의 그 뭐 유명한 컬럼니스트라고 해야 될까 뭐라 그래야 될까 홍해걸이라고 뭐 의사면서 의학 기자 뭐 그런 거 하시는 분이 그 웹사이트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설치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골다공증 약 중에 그 항체 약이 있어요. 이제 항체로 그 사용하는 약은 최근에 나온 거죠. 그 약 중에 프롤리아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주사제예요. 이 주사제는 뭐 6개월마다 한 번 맞고 한 번 맞을 때 60mg 정도 이제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뭐 포사맥스 같은 그 부작용이 없고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다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릴 건데 저 굉장히 놀랐어요. 의사면서 기자라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알려줬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보니까 그걸 쓴 분은 뭐 그 홍해걸 씨가 아니고 아마 그
그 회사에 있는 무슨 PD라고 하는 사람이 썼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누가 썼든 간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잘 걸러서 제대로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거 뭐 그냥 그 새로 나온 약 홍보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자료 찾아봤어요. 이 프롤리아라는 약의 골다공증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무려 14가지의 부작용이 있어요. 자, 제가 하나 볼게요. 이게 말이죠. 칼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오스테오클라스트에 적용되는 약인데, 이제 약이 그 좀 방법이 달라서 얘는 그 항체를 이용한다는 거죠. 근데 얘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대퇴골골절,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저칼슘증, 무슨 칼슘이 있어야 뼈가 튼튼할 텐데 저칼슘증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이제 무기력감, 뭐 변비, 요통, 설사, 피부 트러블, 방광염, 중이염, 위염, 복통, 오한, 식은땀, 요통,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줌이 뭐 빨간색이 나오고, 기침, 감기 증상, 체중 감소, 턱관절의 문제, 그 다음에 허벅지, 엉덩이, 사타구니 통증. 이게 부작용이 없는 겁니까? 포사맥스보다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모양만 달리 한 거지 부작용이 없다 할 수 없어요. 또 이게 새로 나온 약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큰 부작용이 나올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사맥스가 팔려서 지금까지 온 기간하고 프롤리아가 지금 팔린 기간은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언론이든 기자든 뭐 박사든 의사든 뭐 FDA든 식약청이든 왜 제대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소비자한테, 환자한테 알 권리 있잖아요. 지금 뭐 알 권리 그렇게 부르짖는 언론들, 세상이 알 권리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근데 왜 환자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나요? 그리고 왜 다른 얼터너티브 한 게 있다. 당신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니까 약을 먹지 말고 이런 부작용이 없도록 어떻게 평상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해서 이 골다공증 문제를 벗어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뭐 의사도 뭐 약사도 FDA도 제약회사도 신문사도 방송국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약회사가 얼마나 큰 광고주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뿌리니까 거기에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의사들은 뭐 리베이트 주니까, 그건 뭐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제가 거짓말 한다고, 제가 뭐 엉터리 얘기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제가 그냥 혼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저 리서치해서, 저도 다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FDA가 한 얘기, 뭐 메이오 클리닉이 한 얘기, 뭐 하여튼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내가 다 찾아서 그 중에 공통적이고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그걸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왜 환자의,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지 않느냐는 거죠. 말로만 알 권리, 말로만 알 권리.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골다공증 약이 무서운 걸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꾼다는 건 뭐냐면 우선 먹는 걸 여러분들이 좀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일단은 이 우유, 그 다음에 고기, 생선, 이런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 이런 게 많은 음식을 줄이고 뭐 야채, 과일, 통곡물, 이런 식물성 영양소, 식물성 식품들을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이렇게 섭취하는 게 첫째로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복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라고 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